뭐 이 주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인정하겠으나 드러내는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나 짐 로저스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남기려고. 좋은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하는 호텔 경제론의 창시자인데 이런 분하고 이 세계 3대 투자가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서포트가 어떻냐 인돌스가 어떻냐. 근데 이분이 지지를 했다고 해서 표가 확 갑니까? 전혀 아니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전화해서 짐 로저스한테 이재명 아냐고 What?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니 해도 지금 내일 선거잖아요. 네. 선거인데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예. 그 문제가 가장 이슈고, 그리고 지금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난립니다. 뭐부터 할까요? 다 좋습니다. 형 뭐부터 예. 할까? 뭐 짐 로저스부터 할까요? 형 마음대로 해요. 예. 근데 형이 전문가잖아. 전문가 제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형은 학출은 아니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그만 좀 해요. 근데 빨리. 짐 로저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짐 로저스가 예를 들어서 지지를 했다 그러면 영향이 있을 만한 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짐 로저스의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짐 로저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일 거예요 아마. 세계 3대 투자가는 해갖고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대충 답을 가릴 정도지 주관식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워런 버핏이나 그 정도는 모르잖아 우리 사실. 워렌 버핏은 확실히 알죠. 아, 확실히 알죠 그 할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봤던 거다. 짐 로저스인지 존 로저스인지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정도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 한번 보세요. 김진양이라는 분이 옛날에 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도 하고 뭐 그러신 분이긴 한데 예. 뭐 우리 정부 때는 아니겠죠. 네. 무슨 서포트인지 인돌스인지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잘못 물어봐서 이 짐 로저스 회장이 굉장히 공궁에 빠졌다. 짐 로저스 회장님에게는 여러모로 아주 민감한 단어입니다. 뭐 회장님이라고까지 하네요. 예. 이런 오바가 참 듣기 불편하고 예. 그냥 오글오글 거린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저기 이런 뭐죠? 짓을 왜 해요, 도대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서포트가 어떻냐 인돌스가 어떻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지를 했다고 해서 표가 확 갑니까? 전혀 아니고 저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직접 물어봐 전화해서 짐 로저스한테 이재명 아냐고 그러면 What?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 끝난 것 대권 같아. 주자 이 정도는 알겠죠.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 맨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짐 로저스를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컨트리 가수인 줄 알았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예. 컨트리 가수는 존 덴버밖에 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대충 어디 로저스라는 무슨 케니 로저스 아니야? 케니 로저스는 이거고. 아니 그거는 저 케니지고. 케니지고. 케니 로저스라고 컨트리 가수가 있어요. 케니 로저스 그래. 케니 로저스. 맞잖아. 케니 로저스 컨트리 가지고 있어요. 나 케니 로저스라고 나는 생각했다니까. 케니 로저스. 아 이럴 일이 아닌데.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참 저는 오봤던 거예요. 그 김진애는. 케니 로저스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케니 로저스인가? 송경호 교수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나는 여기 등장하는 이 교수하고 뭐 이렇게 뭐 김진양 씨,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인사비서관이었네요. 송뭐라는 송경호. 교수, 이분들도 난 이분들도 처음 들은 분들이라 가지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아니었어요? 송경호 좀. 아 이분들도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좋습니다. 저는 뭐 좋은데 짐 로저스라는 분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괜찮게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서 예. 뭐 좋습니다. 좋은데 좋아요, 좋은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안 어울려요.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하는 호텔 경제론의 창시자인데 이런 분하고 이 세계 3대 투자가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그쪽 그 주가나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힘들 텐데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가만히 안 두지. 가만히 안 되죠. 자기네 투자하는데 매력이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뭘 좋아하겠냐고. 차이나 머니 때문에 난린데. 예,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여튼 아니, 3년 전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혹시 모릅니다. 예? 정말 지지를 서포트를 서포트인지 인도스는 완전히 무슨 법적 책임 진다는 네. 건데 뭐 대선 근데 주자한테 인도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공궁에 빠졌다. 음. 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접촉을 누가 했는데 모 신문사에서 당신 이재명을 인도스 해요? 매일경제. 그랬더니 매일경제가 했고 한국 인도스는 아닌데 이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얘기가 좀 꼬였다. 확실히 서포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뭘 어떻게 서포트한다는 거죠? 서포트를 뭐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글쎄 뭐 금융 상품을 뭐 하나 만들어서 한국을 뭐 바이코리아처럼 뭐 하겠다는 건지. 이게 되게 웃긴 게 매일신문이 매일신문이요? 매일신문이 접촉도 하고 아. 한국경제가 접촉을 했는데 매경이 아니고 매일신문이요? 매일신문도 접촉을 대구의 하고 매일신문? 아. 예, 그다음 한국경제가 또 그 접촉을 했는데 한국경제하고 그 매일신문하고 다 달라요 얘기가.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런 가가지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경호나 뭐 송경호 교수나 김진양이라는 분이나 뭐 이 주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인정하겠으나 또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나 짐 로저스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남기려고. 아니, 짐 로저스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이재명을 모를 것 같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왜 이재명을 알지? 왜 지지를 하지?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요? 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과거에 한국은 뭐 규제가 많아서 뭐 주가가 잘 안 뜨고 경제 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잘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뭐 접촉을 했을 수는 있죠. 이재명이 규제 혁파하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게 지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전말을 모르니까 저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괜히 42년생이더라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까지 왜?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또 우리 윤희석 그 대변인의 과 선배시네요. 과가 달라요. 그건 경제학과고 저 상대로 통칭해요, 그냥. 분리된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뭐 다 경영학과 사람들은 경제학과라고 굉장히 상대라고 싫어합니다. 하는데 상대. 서울대 상대. 알잖아요. 서울대 사회과학대하고 경영대는 전혀 이게 서울대 상대. 왜 그러세요? 달라요. 좋은 선배 둬서 좋겠습니다. 선배. 에? 부끄럽소. 아니 유시민 작가하고 제가 방송도 몇 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으시겠어요? 뭘 줘요? 좋은 선배 둬서.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을 본인은 그런 말 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선을 넘더라고요. 엮지 말래요, 유바오. 안 엮을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농담으로 한 건데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참 선량한 여사를 향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망언을 했죠. 근데 이 사과 아닌 사과를 해놓고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이렇게 뉴스를 쭉 보잖아요. 그 패널들 쭉 나오고 하는데 민주당 패널들은 진짜 공부를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못한 척 하는 거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여러 개가 섞여 있더라고요. 아니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웬만큼 공부를 하거나 웬만큼 시사를 하는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80년대 송두율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면서 북한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해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내재적 접근법이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얘기를 하면 서모식이라고 있어요. 저기 끝에가 주자입니까? 아니요. 민주당 서모식 대구 출신 대구 아니 그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내재적 접근법이랑 처음 들어봤다는 등 그런 걸 자꾸 여기다가 북한하고 엮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는 어리신가 보죠. 철진한 종북 그거래. 자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서재원 씨 모르겠어요. 얘기 저는 실명 얘기 안 했어요. 네. 북한하고 관계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어봤다고. 아. 자꾸 그런 식으로 종북몰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줄게요. 저는 황당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패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민주당의 무슨 선대위 뭐 맡고 있더라고요. 다 맡고 있죠 민주당 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공부를 좀 하고 와야죠.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서재원 씨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서 유시민 작가는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얘기했을 뿐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본인이 왜 설란영 여사를 통해서 설란영 여사 입장에서 왜 내재적으로 접근법을 해서 자기가 내재적으로 본인의 그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걸 왜 분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설란영 씨의 생각을 어디서도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나는 그걸 얘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은 궤변이죠. 궤변이죠. 결론 자기 생각이잖아요. 참 어이가 없어. 어. 그랬더니 설란영 여사가 그 얘기를 하네요. 유세 현장에서 31일 날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오면 곤란해요. 어지러워요. 제가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야, 진짜 한 방 있으시네. 한방 있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뀌고 과거에 알던 분이고 그 부부를 다 알던 사이였는데 정치적 입장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그래도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에 어긋난다고 봐요. 면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단어 선택도 대중이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이런 말을 이 시대에 2025년에 쓴다는 게 대표적 진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시민 씨는 쭉 이번 발언으로 통해 가지고 과거의 발언들이 다 소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보면 설란영 여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발언 보면 여성 비하, 학력 비하, 신분 비하, 뭐 계급 비하라는 얘기까지 쫙 나왔잖아요. 근데 사과 아닌 사과를 해놓고 난 다음에 쭉 더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쭉 보면 2004년도 중앙대 특강에서 보면 50대가 접어들면 뇌세포가 죽어나가서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사람이 멍청해진다.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고 55살이 넘으면 때려 죽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 본인이 이제 65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9년생이죠. 네, 자 본인이 65세예요. 그것도 만으로. 자 59년생. 네, 그다음에 그리고 23년 9월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20대 30대 남자 유권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2030 남자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 니들이 그렇게 깝쳐봐. 난 니들에게 그렇게 비위 맞춰서 생각을 돌리려고 나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자, 2030들한테는 쓰레기야 너희들. 자, 50대 접어들면 뇌세포가 많이 죽어. 60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 55살 넘으면 때려 죽어도 책임 자리에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돼. 뇌세포가 썩어. 뭐 본인이 그렇게 통찰력을 갖고 깨달았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 발언.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발언을 좀 삼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더 늘어났네. 계속 늘어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김미애 의원 있을 때도 여쭤봤는데 우리 윤 대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지지하는 국민들은 용서를 하겠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주말에 제가 이제 뭐 라디오를 하면 그 댓글이 쫙 달려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 관련한 얘기를 했더니 유시민 작가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댓글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 유시민이 대선 후보냐, 유시민이 무슨 틀린 말을 했냐,
유시민한테 니들이 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설을 하냐, 니들이 그 수준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똑똑하지는 못하죠.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저 인정해요. 예.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이 많이 알긴 많이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지. 근데 그분이 진짜 많이 아는 건 아는데 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틀려요. 현란해.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다 지나가 보면 구멍이 엄청 많어. 예. 그래서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80년도 뭐 그때 국회에서 황락주 당시 의원 막을 때 얘기도 뭐 피가 철철 났다고 해서 아니라고. 저는 그 맞아. 사진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피 안 났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막 방송할 때도 정정을 하고 했는데 그건 뭐 우기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글쎄요. 이런 참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지 사실은. 말을 하고 그냥 이거 나 며칠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우연히 알쓸 신잡 네. 맨날 그런 예. 그 예능 프로 있었잖아요. 예. 거기 관련자들하고 옛날에 얘기 들었었는데 유시민 씨가 막 말을 현란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들었는데 편집할 때 보면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하는데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자기들 쓸 편집할 수가 때 없다. 편집할 때 되게 힘들었대요. 예, 예.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말을 하다 보면 뭐 과장도 할 수 있고 한데 기본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섞어서 얘기하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건데 나는 그래도 돼.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고 민주당이 요즘에 좀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때문에 그런가 요즘에 또 계속 또 법을 하나 또 만들었네요. 법을 하나 발의를 했네. 발의. 예, 뭐 예.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만들었네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 조작 정보나 차별 정당화 정보에 해당되는 글은 할 경우에는 허위 조작 뭐 유포 행위로 처벌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들 험담 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취지야 뭐 그럴 듯하죠. 가짜 뉴스 같은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된 걸 차단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뭐 춘추전국 시대 법가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법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론은 아들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들 문제는 설령 내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집권 기간 내내 이게 따라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냥 커져 버렸어요. 이거 이미 이제 해석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뭐 벌금 받았네, 뭐 때문에 처벌을 받았네, 사실관계가 어떠네. 그럼 또 이제 다른 것도 또 오고 얘는 이랬어요, 전에는 이랬어요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작부터 가족 문제로 좀 시끄럽겠구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지금 좀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계속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계속 그걸 띄우잖아요. 네, 계속 띄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면 이 일을 계속 본인들이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야 그 말을 해서 본인한테 제가 볼 때 마이너스로 보는데 민주당에서 뭐 제명을 한다는 등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소위 말해서 2판 4판 아닙니까? 뭐 끝까지 가보자 하는데 여기다 대고 또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결국 싸우는 거야. 국민들이 뭐 다 보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남는 거는 이재명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도 도대체 제가 이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많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걸 안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3년 내내 이걸 가지고 하고 아직도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민주당이 왜 모르느냐. 역시 민주당에는 제대로 된 전략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국힘이나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대응이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심기에 맞게 네. 심기 때문에 심기에 맞는 대응을 심기 경호용 대응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대응을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균형감 있게 대응을 못 하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응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약간 좀 민심하고 좀 괴리된 대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제 입장하고 다릅니다. 박범계, 이렇게 대응을 하면 김어준 그다음엔 대법관설. 이렇게 되면 했던 사람은 멍 찌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저 아들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짐 로저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짐 로저스가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 보고 짐 로저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헷갈릴 것 같아. 진짜 케니 로저스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심기 경호 그러니까요. 차원에서 해외에서도 후보님을 뭐 지지합니다. 이런 류의 정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짐 로저스 창피합니다, 얘기를 진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케니 로저스인가? 전 그래서 왜 컨트리 가수가 케니 로저스도 우리나 알아요. 그러니까 왜 컨트리 가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지 서로? 거의 뭐 눈물 젖은 두만강 수준이에요. 옛날 예, 노래예요. 케니- 케니 로저스는. 케니 로저스 가지고 존 왜 덴버 뭐 이런 싸우지? 거. 존 덴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서 비행기 추락 사고. 그건 기억을 해야 돼요. 존 덴버. 네. 존 덴버는 마음 아프죠. 예. 근데 케니 로저스 가지고 왜 싸우지? 짐 로저스 때문에 네, 형제인가? 로저스 형제. 아,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당 내부의 여론조사 쭉 돌린 내용. 민주당이 예. 민주당도 지금 당 돌리고 숫자를 들었어요. 예. 민주당도 돌리고 우리도 국민의힘도 돌리죠. 돌리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예. 국민의힘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예. 얼핏 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두 개가 비슷해. 그래요? 그러면 신빙성이 있네. 예.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요? 예, 비슷해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이 예. 강적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주 강적들이죠. 일요일 날 예. 강적들에 나와서 예. 그 당시에 우상호 의원이 대선 때 선대 총괄 본부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강적들에 나와서 우상호 본부장이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예. 들어가는 그 날 예. 자치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본인들이 1% 예. 1%를 본인들이 이겼다거나 1%를 하여튼 1% 차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대선 전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1% 정도 차이 날 거다. 네. 그 말을 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될 때. 아니 근데 그 우상호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네. 자기들이 자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음. 지난번 대선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 지난번 대선 얘기 때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가게 바로 그날 받아본 자체 여론조사에서 1%를 자기네가 우위를 점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때 그 당시에 다른 일반 여론조사 공표된 언론사를 통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 8%에서 많게는 12%를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본인들의 여론조사에서는 1%를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일단 1% 정도를 본인들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승리의 기운을 잡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세가 본인들이 치고 나가서 역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됐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날 바로 사전투표 전날이었는데 예. 그날 바로 단일화를 해버리더라. 3월 3일이죠. 네, 단일화를 해버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0.73%인가 차이로 네. 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양쪽 판세가 오늘 내일인데 양쪽에서 보는 판세가 그렇다면 그럼 양쪽이 다 비슷하게 본다면 그 판세가 뭐 비슷한 거의 같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제가 접한 건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네.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죠. 근데 예. 뭐 그거야 뭐 예. 그렇지.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뭐야? 난 안 썼는데요. 뭔지를 예. 그거보다 더한데. 어쨌든 네.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재명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나갑니다. 네. 나가 지원 어, 저거 쓰라고요? 예. 펜이 없어요. 하는 것 같고. 예. 자, 그리고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쭉 가죠. 쭉 가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네. 청계천을. 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큰 변수가 오늘은 큰 뭐 이슈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막 이제 지지층 총결집이고 이제 최대한 많은 자기 지지층들을 많이 투표율이죠. 투표율로 나오는 거고 지금 대구 경북 사전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고 대신 또 호남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고 최대한 국내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층들을 최대한 그렇죠. 투표율로 나오는 투표율이 예. 막 90이 넘는다. 보수가. 음. 그럼 뭐 짐 로저스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케니 로저스. 네. 예. 컨츄리 가수. 그분도 돌아가셨네. 예. 예. 돌아가셨어요, 케니 예. 로저스도? 2020년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지지를 할 수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짐 로저스가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유병수님과 윤희성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를 해달라는 퉁퉁퉁 사후루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나가서 투표하시면 이기죠. 지금 진짜로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네. 투표만 하시면 돼요. 투표. 네. 가셔서 찍으시면 돼. 그럼 이겨요. 네. 예. 뭐 이재명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이겨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투표를 하면 이깁니다. 예. 무조건 이깁니다. 투표를 하면 예. 나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뭐 민주당이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시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고 국민의힘을 찍으시려는 지지자들이 나가시면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예, 막판에 왜냐하면 오전에 2012년 그때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였거든요. 아침부터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진다고 그때만 해도 진보 계층은 투표를 잘 안 하는데 와 그때 살 떨렸어요. 투표율이 아침부터 치솟으니까 우리 오. 졌다고 12시에 넘어갔고 다들 막 침울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민주당 그 당사가 어디 있었냐면 영등포 청과시장 맞아요. 옆에 거기 있었는데 있었지. 민주당 기자실이 있었는데 그때 대선 캠프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자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축제 분위기에서 오전 2시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기 민주당 기자실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12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박지원 당시 의원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홍어부터 해가지고 홍어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조개 말고 나오는 거. 네? 조개 말고 왜 저쪽에 왜 벌교에서 꼬막. 꼬막에다가 막 이런 게 그 의원들이 각 지역 특산품들을 다 올려가지고 막 그 기자들한테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쫙 오는데 당시 조윤선 의원이 이제 박근혜 후보 이제 수행하면서 쭉 가다가 KBS에
방송 5시부터 하는 방송에 출연했는데 지는 걸로 알고 갔고 김현 민주당 김현은 이긴 거 알고 막 떠들고 있다가 출구조사 딱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아니까 출구조사 먼저 받았으니까 표정 푸르시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침울하게 있다가 김현이 짠 나왔는데 지니까 잘못된 거라고 막 화를 내고 조윤선 의원은 오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막 당황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당 당사 기자실에 NHK가 조금 늦게 왔고요. NHK는 좀 봐줬어. 근데 중국 CCTV가 완전 늦게 왔어요. 민주당 갔다 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못하는 중국말로. 2시 반까지 오후 2시 What's your 반까지 right?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오후 2시 반까지 완전히 거기는 민주당 거기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모 신문은 판을 갈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4시 40분에. 그래가지고 두 개. 완전히 그때 찌라시가 돌아왔는데 그게 그치. 오후 2시까지 끄는 출구조사였어요. 그게 3.6% 이겼습니다. 근데 3.55% 이겼거든요. 그때 108만 표. 그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하니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네. 그게 찌라시가 근데 거의 그게 일찍 새어 나온 출구조사였거든요. 그 앞에까지. 조금씩 나오지. 예. 네. 그게 왜 아. 왜냐면 오전까지 집계한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다음에 오후에 그래서 그게 돌고 난 다음에 오후에 투표하러 확 다 가셔가지고 막판에 뒤집혔죠. 저희 분석은 오전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로 올랐고 그때부터 뭐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여의도연구원 조사가 맞았어요. 그래서 여의도연구원도 거의 똑같이 맞췄고 그때 이영작 박사가 계실 때, 맞아요. 예, 거기 다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고 제가 가야 돼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늦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